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소식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찰개혁 그 첫 단추가 검찰 수뇌부 인사가 될 것 같은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취임식 가졌고요. 네, 취임식 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받들고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의 최고 책임 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여기서 법무부가 탈검찰한다는 네.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사실 법무부하고 검찰은 분명히 같은 조직은 아니죠. 네. 같은 조직은 아니지만 사실상 같은 조직처럼 운영이 되었던 게 현실이었죠.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네.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관행상 법무부에서 검사들이 맡던 직역들을 대부분 이제 검사가 아닌 네.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라든가 네. 민변 출신의 변호사라든가 네. 이런 분들로 채웠단 말이죠. 이미 저희가 몇 분 준비했는데요. 네. 네, 볼까요? 거기다가 네. 이제 가장 주요한 인사라고 하면 검찰국장입니다. 검찰국장은 사실상 뭐 서울중앙지검장과 유사할 정도로 검사장 중에 최대 요직이라고 하고 지금 네. 여기는 대통령에 따라서 이제 검사만 임명될 수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검사 이외에 다른 분들을 모셔야 되는 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건 사실상 검찰 인사, 네. 예산 총괄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이제 형사사건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도 네. 서과정들을 보고받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검찰국장 또 네. 법무부 기조실장도 굉장히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중요한 그런 자리인데 이 모든 이제 곳에서 이제 탈검찰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검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 이제 법무부를 꾸려서 네. 다른 사람들로 법무부를 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검찰과의 관계가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히 다른 기관인데 하나 같은 그런 느낌은 없을 것이고 검찰의 잘못된 것들을 법무부에서 지휘 감독하는 과정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겠죠. 네. 이제 이런 방침을 지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럼 이제 우리 손발 다 묶으려는 것 아니냐. 이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하위 기관으로 약간 이렇게 몰락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아니 검찰국장은 검사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네. 이제 이런 얘기들과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물론 지금 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검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게 빠르면 이제 다음 주라도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문 대통령은 연일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검찰 최종 책임자는 장관이다 이런 말로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뭐 법무부 밑에 검찰청이 있는 거 맞는 거니까요. 검찰청은 법무부의 산하 기관이고 어쨌든 지휘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물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구조적으로 보면 현행법의 구조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에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최종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 사무에 관련된 최종 결정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그 원칙을 지켜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경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고 요망이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 공수처법도 통과가 됐고 이제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이 통과가 되면 검경수사권 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검찰 내부에 반발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한 번 더 강하게 언급을 함으로써 그런 반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부적으로도 검찰의 이런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하는데 동참해달라. 네. 이런 의미에서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검찰의 인사권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른바 검찰 개혁을 시도했을 때도 그때 검찰도 검찰 인사권을 좀 놔달라. 검찰 인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게 해달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유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그 장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검찰총장한테 인사권을 줘서 검찰 스스로 자체 개혁하겠다는 취지 아니십니까? 맞습니까? 윤작석 검사입니다. 거기 그- 보충 설명 그 그게 취지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는 개혁은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개혁하자는 겁니다. 받아들이시겠다는 그 지금 겁니까? 일본 우리 이건 이제 정합시다. 노무현과 강검실 문재인
등등이 여러 검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검찰 수뇌부에 인사를 할 거냐, 아니면 지금 검찰총장 김가경 총장이시죠? 총장과 검찰 수뇌부 몇몇 분들하고 인사를 할 것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지금 검찰총장한테 인사권 넘기라고 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예측 가능한 인사를 그것이요. 해달라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라는 것이 검찰 수뇌부 인사에 무슨 예측 가능한 인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망 여튼 받는 분이 신망받는 분이 승진할 수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인사권의 보장입니다. 그리고 미점령 후에 실제로 일본 검찰에 대해서 신망받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사권이 보장이 됐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검찰의 수사권 견제가 안 되고 너무 비대해지고 권력 남용이 돼서 인사권이 다시 법무부로 환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검사로 임관하면서부터 장관님 죄송합니다만은 장관님한테 임명장을 받으면서 조금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걸 내가 대검에서 받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제가 결혼식도 대검에서 했습니다. 마치 지금 평검사들이 현직 총장 아무개 씨를 옹호하면서 지금 우린 젊은 여자 장관 싫다. 우리가 모셔온 30년 모셔온 김모 총장님 우리는 옹립하겠다.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가 국민들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법무부가 검찰의 영향을 안 받듯이 검찰도 법무부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됩니다. 수사권을 인사권으로 견제한다.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잘못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얘기고요. 저도 쉽게 법무부든 정부든 또 어디든 개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비장한 결심으로 이 상황을 지금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 지도부,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인사를 중단시키면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의 상층부들이 인사가 유예되고 그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분들도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한다는 분들입니다. 인사든 뭐든 개혁이든 뭐든 다 무산시킬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제 인사를 중단시키려고 합니까?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제가 당부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번 한번 전 처음 제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한번 믿고 갑시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상황과 너무 닮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3분 넘게 저희가 편집했습니다. 그때 결과적으로 검찰개혁 잘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송광수 총장이 내 목을 치고 가라고 했습니까 그때? 네. 저 영상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뭐 지금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는 뭐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다만 저는 하나 조금 걱정되는 건 저 때와 지금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에서 현 정권에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하고 있죠. 네. 뭐 하명 수사나 아니면 하명 수사 의혹이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자칫하면 이번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네. 인사권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가타부터 할 수 그 있는 건 수사를 아니니까요. 무마하려는 그렇죠. 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네. 모든 국민들이 그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잘했다라고 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수사팀을 교체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저 때와 지금 맨날 얘기 나오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권 뭐 추미애 장관이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네. 이번에는 좀 신중한 인사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법무부 장관 대통령 앞에서 검사들이 하는 태도나 행동을 봤을 때 물론 뭐 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공통된 의견은 검찰이 스스로의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보호적이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조직에 대한 어떤 개혁이나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태도와 모습이 그대로 보여졌다고 저는 봐요. 웬만한 사람이 대통령과 법무장 앞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은 법에 보장된 것인데 그것마저도 본인들한테 돌려달라고 하면서 젊은 여자를 운운하는 저런 태도가 과연 검찰에 모르겠어요. 지금의 검찰과 그때 네. 검찰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당시에 저 검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 조직을 보호하려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강해서 과연 저걸 뚫는 게 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만약에 다음 주에 정말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일컬어지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가 있다면
윤 총장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실 뭐 지금 어느 정도 예감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지금 현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서 발을 빼고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사에 네.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될 텐데 다만 그렇게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할 것 같고요. 네. 아까 다만 좀 다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검찰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검찰이 스스로 인사권을 가지려고 계속했던 건 그간 검찰이 정권이 이제 누군가 잡으면 네. 검찰을 이용해서 반대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보복을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게 없으려면 정치 검찰로서는 우리가 와의 인사권을 갖고 우리가 정권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될 수도 사람들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들이 이번에 인사권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굉장히 좀 이번에는 더 특히나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나올까? 또 추미애 장관은 그 전에 어떻게 인사를 할까? 윤 총장의 어떤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신념사의 한 부분, 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과 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심은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에. 네. 어제 보란 듯이 추미애 장관의 측근까지 소환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그 당시 이제 청와대 행정관과 지금 송철호 지금 울산시장을 연결시켜줬다고 지금 지목받고 있는 사람을 하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한 당일날 소환을 했는데 네. 물론 검찰에서는 이건 전혀 무관하게 일정대로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만 이게 또 어찌 보면 또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또 검찰 간에 제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시선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법무부와 검찰이 양 당사자가 이제 자신의 중심을 잡고 잘 나가야 될 텐데 시작부터 좀 삐걱거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는 뭐 수사에 대해서는 뭐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 아까 뭐 검사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런 얘기예요. 검사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인사권이 나는 대통령이 갖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고 있고 뭐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물론 뭐 그게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물러날 거냐 저는 안 물러날 거라고 봅니다. 또 당장 법무부 장관인 지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물러나야 할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결단할 시간이 올 수는 있다. 네. 그러나 외부적 힘에 의해서 윤석열 총장을 물러나게 할 일은 생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